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첫째도 아이의 건강, 둘째도 아이의 건강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기왕이면 똑똑한 아이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빼놓을 수 없을 건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순간부터 태아의 뇌 발달이 바로 시작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의 뇌세포는 약 140억 개인데 그중 70%는 태아 때 만들어진다고 할 만큼 태아 때 뇌 발달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영양 섭취와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임신 10개월간 엄마의 생활 습관이 태아 두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태아의 두뇌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산모님들이 가져야 할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아기는 수정 후 2주에서 8주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배아기는 인간의 성장 과정 중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로 특히나 뇌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수정 후 일주일에서 1개월 동안은 분단 25만 개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뉴런이 생성되고, 임신한 지 4주가 지나면 쉼표보다 작은 크기의 뇌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배아기 초기인 2주에서 4주까지는 신경체계가 가장 빨리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외배엽이 신경관을 형성을 하고 그 윗부분은 두뇌를 형성하기 위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아기는 임신의 전 과정 중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정상적인 뇌 발달을 위해 이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아의 뇌세포는 2개월부터 빠르게 성장을 해서 3개월 말기가 되면 대부분 완성이 되는데요. 임신 8개월 말이면 태아의 머리는 탁구공만해지고 두개골 안에 뇌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뇌 발달에 따라서 태아는 외부 자극에 대한 쾌감, 불쾌감, 불안, 초조 등 기본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태아가 태내에 있는 동안 신경관 내에서 세포 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태아가 유지할 뇌세포는 자신이 맡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뇌 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뇌세포가 이동하는 동안 어떤 요인이라도 뇌세포의 이동을 방해를 하면 그 영향이 치명적으로 나타나 뇌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임신 4개월 동안 약 2천억 개의 뇌세포들이 형성되지만 뇌세포가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아 뇌세포가 뇌 어느 영역과도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그 뇌세포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정 후부터 임신 4개월까지는 뇌가 급속하게 발달을 하고 뇌세포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있다면 태아의 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영양 공급을 잘해주고 독성 물질, 알코올, 흡연, 스트레스 등의 위험 요소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면 태아의 머리가 몸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커집니다. 그리고 양수도 많이 증가를 해서 태아는 양수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양수가 많아지면 태아는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몸의 방향도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에 초음파를 찍어보시면 거꾸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라 첫 해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뇌세포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뇌세포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면 태아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태아의 오감은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순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태아는 단맛과 쓴맛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태아가 맛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엄마의 식단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엄마가 먹는 음식을 나중에 태어나서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태아는 청각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태담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인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시기에 태아가 조용한 음식을 들었을 때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태아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겠죠. 이 시기에 태아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으니 아이에게 다정한 말을 많이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7개월 정도가 되면 태아는 뇌, 척수, 심장, 간장이 발달을 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기도 하고 눈동자를 움직이기도 하고 명암을 느낄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단맛과 쓴맛을 정확하게 구별할 정도로 미각이 발달합니다.
또한 엄마가 느끼는 감각과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느끼는 스트레스까지도 그대로 전달받게 됩니다. 임신 7개월 이후가 되면 태아의 신경세포는 시냅스 만들기 경쟁과 가지치기를 통해 오감과 사지의 운동을 다듬어가기 시작하고 얼음만큼의 뉴런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새로운 뉴런을 만들기보다는 시냅스의 연결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또한 바깥 소리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데 아름다운 음악이나 새소리, 곤충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가 들려오면 조용히 감상을 하고 외부에 대한 반응도 재빨라져서 엄마가 배를 두드리면 발로 두드리는 곳을 차서 반응을 보입니다. 임신 5개월에서 7개월은 태아의 뇌세포가 조직화되어 태아가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식습관, 운동, 태담, 스트레스 관리 등이 태아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임신 7개월 이후가 되면 태아의 뇌는 자기 체중의 10%가 넘고 대부분의 뇌세포가 세포 분열을 끝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태아의 뇌는 여전히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데 뇌세포가 급격하게 발육하면서 매일 5에서 6천만 개 정도의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되뇌피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는 성인 뇌세포와 동일한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를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또한 임신 7개월 이후에는 태아의 뇌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경회로가 생기면서 뇌의 기능이 시작되는데 이때 태내 환경이 좋을수록 뉴런들 간의 연결고리인 시냅스가 더 많아지고 태아의 뇌가 잘 발달하게 됩니다. 태내에서 뇌의 발달이 시시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는 뇌의 발달적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를 들어 엄마가 처음 태동을 느끼는 것은 임신 5개월 정도지만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태아의 움직임이 점점 더 활발해진다고 느끼는데요. 이는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태아의 신경세포 연결고리인 시냅스가 발달하고 많아지면서 운동신경이 점점 연결되고 강화되어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편안해야 뇌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기에 엄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태아의 태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태내에서의 경험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좋은 태내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가장 좋은 태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엄마가 편안해야 뱃속의 아기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 아기의 두뇌가 좋은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의 두뇌가 발달하려면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데 생후 초기에도 단백질이 충족되어야 뇌세포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세포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태아의 혈액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철분은 흡수율이 낮아서 철분제를 함께 복용해 주셔야 하고 특히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해서는 다발성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DHA는 고등어,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그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C, 칼슘, 엽산 등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엄마의 감정은 곧 태아에게 그대로 흡수되는데 지속적으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태아 뇌의 발달을 억제시킬 수 있고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이 되어서 자폐증, 소아 당뇨병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즐거운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 엔돌핀이 발생을 하고 태아의 뇌 발달에도 기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게 되는데 뇌는 산소 공급에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휴일엔 공기가 맑은 공원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가 활발하게 발육되는 4에서 6개월 사이에 산소와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받으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머리가 좋은 아이, 뇌가 잘 발달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겁니다.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양수가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죠. 자궁 안에서 태아는 양수에 둘러싸여 있어서 엄마가 물을 많이 마심으로써 양수가 맑아져서 태아에게 깨끗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의 몸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평소 물을 많이 마셔야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된다고 합니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있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고 물을 끓이게 되면 열에 약한 미네랄이 사라져서 물에 좋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고 갑자기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물이 아닌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물 대신 음료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악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카페인과 당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했을 경우 아이에게 천식이 생길 가능성이 7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아토피가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 임신 중에는 탄산음료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교를 통해서 태아의 뇌를 자극해주는 방법입니다. 퇴교는 태아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외부 환경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감각 자극을 통해서 태아도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태아와의 교감을 통해서 명상이나 음악 퇴교, 태담이 좋습니다. 엄마가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게 태아의 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퇴교를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태아에게 지나친 교육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태아의 대뇌 피질에는 시냅스 회로가 엉성하게 지식을 이해하고 소리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아의 경우에도 태어나 1년 동안은 생소한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수많은 정보를 받기 때문에 하루 20시간 이상 잠을 자야만 뇌가 회복되어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1년이 지나야 걸음마를 하고 엄마, 아빠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태아 시절에는 6개월이 지나면 소리의 강약은 알 수 있지만 그 소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항상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매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거나 조용한 목소리로 유익한 책을 읽어주시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단 사랑스러운 마음과 목소리의 전달이 태교에 좋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태아에게 영어 교육이나 수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학 공부를 하는 산모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태아의 뇌 발달을 억제할 수 있으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태아의 두뇌 발달에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아기가 100%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아이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태아 두뇌 발달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방법들은 맞습니다. 태아는 물론이고 우리 산모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를 닮아 꼭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